달리기를 막 시작했다면 10km가 뭔가 꿈의 거리 같습니다. 그런데 10km를 완주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려움을 모른 척하고 일단 대회를 신청해버리는 것. 저도 그랬고 지금 함께 준비하는 왕초보 올리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막상 신청하고 나면 막막하잖아요. 10km 대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지금처럼 30분만 뛰어도 되는 걸까? 내가 진짜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은 올리님과 제가 함께 준비하는 10km 여정을 바탕으로 초보 러너도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님은 7월 말에 달리기를 시작한 왕초보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를 위한 초보에 의한 초보 러너의 모든 것 구독하고 달려라 하나와 함께 하세요. 10km 대회 일단 저지르셨나요? 잘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30분을 편안하게 뛸 수 있게 되었을 때 10km 도전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막연하게 언젠가 10km 뛰어봐야지 하면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날짜가 딱 정해져야 마음도 몸도 준비가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이 떠오르지만 대회를 신청했으니 이제 빼도 박도 없이 무조건 고입니다. 저희는 10월 12일 뉴런 한강 마라톤에 신청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첫 10km는 절대 기록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1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천천히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첫 대회 때 괜히 욕심내서 페이스 올렸다가 후반부에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완주에만 집중했던 첫 하프 마라톤은 훨씬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거리가 2배인데도 말이죠. 10km를 준비하는 초보 러너에게는 이 마인드가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기록을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첫 도전을 성공해내는 것. 완주를 목표로 준비한다 다짐하며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저의 달리기 메이트인 올리님은 진짜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셨어요. 7월 25일에 처음 함께 달렸고 그 이후에 저랑 같이 주 3회를 꼬박꼬박 함께 달렸거든요. 달리기가 처음이고 혹시 아프면 안 되니까 무리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천천히 수다 떨면서 조깅으로 달렸어요. 당시 저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천히 편안하게 7분에서 7분 30초 페이스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가볍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한 달이 지나니 점점 거리가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40분, 50분, 아니 60분까지 달리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처음 러닝을 시작했을 땐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6분 초반 페이스로 항상 달렸고요. 매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올리님과 이렇게 달렸던 이유는 2가지 때문인데요. 먼저 달리기를 즐겁게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1번 이유였어요. 재밌어야 또 달리고 싶잖아요. 2번째는 천천히 달려서 거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10km 완주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km 완주를 위한 핵심 훈련 원칙 2가지. 첫 번째는 꾸준함. 매일 달리기, 빠르게 달리는 것이 목표가 돼도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초보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매일 달리는 거 말고 꾸준히 달리는 거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정해진 요일에 꾸준히 달려봅니다. 올리님과 저는 수요일, 금요일엔 고정으로 달렸고 1월, 화 중에 가능한 날에 한두 번 정도 더 달렸어요. 무리해서 뛰고 며칠 못 달리는 그런 패턴 말고 휴식도 잘 챙기고 정해진 요일에 달려보세요. 이런 리듬을 만들면 훨씬 안정적으로 꾸준히 달릴 수 있을 겁니다. 2번째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한 번에 10km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각종 근육통과 부상의 위험도 커지거든요. 안전하게 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일주일 달린 주간 거리를 기준으로 10에서 15% 정도만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총 20km를 뛰었다면 이번 주에는 22에서 23km 정도로요. 실제 연구에서도 초보 러너가 주간 거리를 너무 빨리 늘리면 부상 위험이 커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때 몸은 러닝에 맞게 적응을 하게 되고 지구력도 향상되게 됩니다. 게다가 매주 조금씩 늘어나는 거리를 보면서 성취감과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초보라고 다 같은 초보가 아니라는 거. 근력이 얼마나 있는지, 체력이 좋은지, 전에 다른 운동을 했는지 등 모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모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같아도 거리를 늘리는 속도나 방법은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을 해야 돼요. 제가 올리님께 제일 자주 했던 질문이 괜찮아요? 였거든요.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달릴 때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달리면서 자주 체크해주세요.
그럼 이제 실제 달리기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고 추천 훈련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자주 했던 달리기는 역시 조깅. 이지런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조깅을 했는데요. 거리가 아니라 시간을 목표로 해서 30분, 40분 이렇게 달려봤습니다. 거리나 페이스를 목표로 하게 되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리기가 어려운 데다가 목표 달성을 못하는 날도 있게 되거든요.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천천히 달리면 러닝에 적응하기도 좋고 달리는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달렸거든요. 달리기 메이트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하며 달리니 시간도 진짜 잘 가고요.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기본 훈련으로 가져갔어요. 두 번째 훈련은 LSD입니다. Long Slow Distance. 긴 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40분 내외로 달렸는데 주 1회 정도는 평소보다 거리를 조금 더 늘려봅니다. 하지만 속도는 여전히 슬로우, 천천히 달려야 해요. 예를 들어 평소에 5km를 달린다면 LSD는 6km, 7km, 8km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달려봅니다. 10km를 완주하려면 1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1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버텨보는 경험이 도움이 돼요. 저희는 9월 2일에 1시간을 처음으로 달려봤어요. 세 번째는 트랙 훈련. 이건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대회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매번 느리게만 달리면 내가 잘 달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대회 속도를 체험해보는 느낌으로 짧게 3에서 5km 정도만 달려보는 거죠. 아니면 인터벌 훈련을 해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도 좋아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경험은 대회 때 자신감을 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강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올리님도 근력도 체력도 너무 없는 몸이었거든요. 이전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몸 전체에 근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때 달리기가 쌓이면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PT에서 배운 보강 운동 영상 카드에 걸어둘게요. 하체 운동과 코어 운동을 달리기와 병행을 해주면 훨씬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정리하면 주에 2, 3회는 40분 내외의 편안한 조깅, 한 번은 LSD를 통해서 긴 거리를 적응해갑니다. 단 여기서 거리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속도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조금 생긴다면 트랙에서 한 번 정도 포인트 훈련 진행해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이 흐름을 6에서 8주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초보도 무리 없이 10km를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첫 10km 준비 중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피하긴 어려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록에 집착하는 것. 어제 7km 페이스로 달렸으니까 내일은 더 빨리 달리겠어. 이번 주는 꼭 10km 뛰어봐야지. 이렇게 거리와 페이스에 집착하게 되면 몸이 지치게 될 겁니다. 기록을 자꾸 보다 보면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려워져요. 숫자는 참고자료일 뿐 목표로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매번 전력 질주하는 것. 전력으로 달리면 금방 지쳐서 달릴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짧아져요. 10km를 달리려면 1시간을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처음엔 힘들지만 차근차근 거리를 늘려가면 완주가 눈앞에 와 있을 거예요. 천천히 느리게 달리는 것이 어렵더라도 꼭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에 소홀한 것.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뛰기 시작하면 무릎이나 발목이 쉽게 아플 수 있어요. 5분이라도 가볍게 몸 풀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몸을 데워주세요. 끝나고 나서도 종아리 햄스트링 쭉쭉 시원하게 늘려주시고요. 달리기 전 동적 스트레칭과 달리기 후 스트레칭 영상도 카드에 남겨드릴게요. 5분짜리 짧은 루틴이니까 제발 꼭 하고 달려주세요. 이 세 가지는 초보라면 거의 다 경험하게 되는 실수인데요.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10km 완주해보자고요. 사실 올리님도 저도 달리기 전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근력도 체력도 진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 계획대로 느리게 뛰어도 될까 싶었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얼마 전에 10km 완주에 성공했거든요. 저의 달리기 기록을 공유할게요. 의외로 올리님이 첫 달리기부터 20분이 무리가 없으시더라고요. 수다 떨면서 편안하게 달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8월까지 한 달을 꼬박 느리게 천천히 달렸어요. 40분, 45분 달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요. 그렇게 쉼과 달리기의 리듬을 지키면서 꾸준히 달린 결과
9월 2일에 생애 처음으로 쉬지 않고 1시간 달리기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10km를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9월 10일 달리기는 둘 다 컨디션이 좀 좋아서 무리일 수도 있지만 10km를 달리게 됐어요. 앞으로는 대회 전까지 인터벌 훈련도 조금 하고 조금 빠르게 달려보는 연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첫 10km 완주는 단순히 거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러너로서의 첫 관문을 넘는 순간이고, 아, 진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는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이 의미 있는 순간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마라톤 대회 날은 분위기부터 막 다를 겁니다. 신나는 음악, 길거리 응원, 함께 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달릴 때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에너지 덕분에 연습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달리고 예상보다 좋은 기록 얻게 되실 거예요. 저와 올리님은 10월 12일 뉴런 한강 마라톤에 참가하거든요. 이날 대회에서 어떤 기록으로 완주하게 될지 설레고 기대됩니다. 그날의 설렘도 영상으로 담아오겠습니다. 혹시 이 대회에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인사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10km를 도전하는 초보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초보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